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시 민간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전력 사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프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력 개발이 시급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우선적으로 진출해야 할 분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대북 투자 허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If North Korea takes bold action to quickly denuclearize,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work with North Korea to achieve prosperity on the par with our South Korean friends.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선 투자 분야를 거론했습니다. 민간 부분이 대규모 에너지망 건설을 돕고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 투자와 인프라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특히 이 발언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내 전력 사정과 송전망 등을 파악한 뒤 나온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실제 북한의 전력 수급과 송전망 시스템은 열악한 상태입니다. 공장을 짓더라도 일부 지역에선 전력 부족과 송전망 체계 미비로 가동이 어려울 지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북한은 전력 생산의 54%가량을 수력 발전, 46%를 화력 발전에 의존하는데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효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먼저 나서 에너지 산업 진출 계획을 짜야 할 때라고 조언합니다. 공조 체제를 잘 마련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의 입지를 더 많이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협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우리 기업들이 정책적인 건의를 선제적으로 이와 함께 남북 경협이 활발해지면 우리나라 기업이 송배전 설비의 현대화 사업에도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채용 비리가 들통나 사람을 못 뽑던 은행들이 다시 채용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기존 직원들에겐 그렇지 않은데요. 점포는 줄고 인터넷 거래는 늘고 매년 희망퇴직까지 해온 터라 채용 확대가 구조조정으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채용 비리 사태에 휘말려 꽁꽁 얼어붙었던 은행권 채용문이 다시 넓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4대 시중은행 예상 채용 규모만 최소 2,300여 명에 달합니다. 일자리에 목마른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기존 직원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인터넷 등 비대면 거래 확산에 현 인력을 다 끌고 가서는 미래가 없다며 은행들은 몇 년간 인력과 점포를 줄여왔습니다. 실제 작년 9월 기준 은행 점포는 7,077개로 1년 새 279개, 인력은 4,338명이 줄었는데 이런 추세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금융기관의 충분한 생산성 향상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인력 채용만 늘어나는 경우에는 결국은 기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올해도 신한은행에서 700명, 국민은행에서 400명이 희망퇴직으로 직장을 떠났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은 하반기 한 번 더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은행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계속 이제 나이가 차는 분들이 많이 조직 구조상 분들이 많은 구조로 가면 안 되니까. 최근엔 최정구 금융위원장이 희망퇴직을 늘리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언하는 바람에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신규 채용 필요성과 금융 환경 변화로 한쪽에선 뽑고 한쪽에선 더 많이 내보내는 은행들의 행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매장에 가지 않고 옷이나 화장품이 맞는지 안방에서 체험할 수 있다면 쇼핑이 한층 편할 겁니다. 로봇이 안내하고 카트가 계산까지 해주는 쇼핑도 마찬가지죠. 지금 유통가에는 증강현실이나 로봇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하나둘씩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정선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마트 기기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면서 바르고 싶은 립스틱을 고릅니다. 립스틱과 아이섀도우를 선택하면 해당 화장품을 바른 얼굴이 화면에 뜹니다. 실제 발라보지 않고도 내게 어울리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백화점이 증강현실 기술과 온라인 쇼핑을 결합해 도입한 서비스입니다.
바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매장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시연을 받기가 쉽지 않으신데요. 이번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직접 방문하지 않으시고도 집에서 시연을 해보시고 온라인몰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는 학습 능력을 갖춘 로봇 직원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이마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행사를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스테이크를 만나보세요. 페퍼라니 이름의 이 로봇은 행사 상품 안내는 물론 맥주를 보여주면 알코올 도수의 추천 안주까지 알려줍니다. 앞서 이 대형마트는 자율주행 스마트카트도 선보였는데 고객을 따라다니며 원하는 상품이 있는 장소를 안내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들을 로봇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자 하는 면이 있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고객님들의 쇼핑 경험 증진을 위해서 증강현실과 머신러닝, 자율주행까지 유통가에 등장한 최신 기술. 영화 속 미래 쇼핑은 점점 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식당과 술집에서 일하는 상용 근로자가 분기 통계 기준으로 수년 만에 감소했고 임시 일용직은 4분기 만에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에 종사하는 상용 근로자는 올해 1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1,598명 줄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2010년 4분기 이후 29분기 만에 감소한 겁니다. 이에 반해 이 업종의 임시 일용 근로자는 올해 1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3,394명 늘었습니다.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방안 기자회견이 비정규직 직원들의 참관 요구에 돌연 취소됐습니다. 한국GM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부평공장 대강당에서 진행하려던 기자회견을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회견장 입장 이후 안전 문제에 따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GM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10명은 기자회견 시작을 20분가량 앞두고 정규직 전환 구호 등을 외치며 참관을 요청했습니다. 사전 합의된 부분이 아니라며 퇴장을 요청하던 사측은 노조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불필요한 야근, 회의를 줄이기를 비롯한 비효율적 조직 문화 개선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10명 중 거의 9명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선 노력에 무늬만 혁신, 청바지 입은 꼰대라는 평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업들이 습관적 야근 등 후진적 문화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직장인 대부분은 근본적인 변화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16년 1차 진단을 내놓은 뒤 직장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개선 실태를 점검했는데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느냐는 질문엔 10명 중 거의 9명에 해당하는 87.8%가 부정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야근을 거의 않는다거나 비효율적인 회의가 줄었다는 비율이 2년 전보다 소폭 늘었지만 긍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넘기지 못했고 무늬만 혁신, 보여주기, 청바지 입은 꼰대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표면적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만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혁신에 대한 피로감이나 냉소주의만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국내 기업 8곳을 대상으로 사내 분위기 평가인 조직 건강도를 조사했더니 7곳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 뒤떨어졌고 그중 4개사는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직원들의 소속감은 글로벌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의사소통, 협업 등 업무 시스템 항목에서는 대부분 글로벌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조직 우선주의가 강하게 드러나는 반면 구성원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의사결정과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조직의 역동성을 높이고 의사소통과 리더십을 강화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상사 폭언이나 업무 과다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이 우울증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경우가 9년 사이 10배로 급증했습니다. 정신질환의 재해 인정 기준이 낮아진 데다 갑질을 폭로하는 분위기가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 장애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휴직 뒤 일터로 돌아왔지만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겪으면서 종양 제거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박 전 사무장을 포함해 직장 내 상사 갑질 등으로 정신질환을 호소하다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경우가 9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을 겪던 직장인 213명이 산재를 신청해 60%가량이 인정받았습니다. 2008년 34%, 2011년 25%에서 급격히 높아진 비율인데 특히 우울증 산재 인정은 건수만 볼 때 9년 사이 10배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3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정신질병으로 인정받게 된 영향과 더불어 무엇보다 직장 내 갑질을 폭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직장인들이 정신적으로 당한, 즉 인간성이 파괴되는 그런 갑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산재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정신질환 산재 인정 비율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직장 내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울한 직장인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박규정입니다. 수석 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의 직원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2016년 공개 채용에서 모두 24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전 임원과 인서부사장은 서류평가 면접 점수를 조작했고 노조 간부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의 채용 비리는 지난해 언론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24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하고 모두 1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중 전 영업본부장 김모 씨와 인사팀장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노조위원장 이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용 비리는 서류 면접 전형 점수 조작, 순위 조작 등 온갖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외부에 위탁한 응시자의 서류 평가 점수가 낮자 채용 담당자가 직접 점수를 조작하는가 하면 면접 불참자는 참석했다고 서류를 조작한 뒤 임의로 점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피해자는 면접 과정에서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었던 여성분께서 면접관이 모든 질문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아버지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아버지가 현직 철도 기관사라는 말을 참 많이 했었고요. 부정 채용된 24명 중 23명의 배경엔 코레일이나 SR의 전 현직 임원들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은 김 전 본부장과의 친분을 들어 11명을 추천해 모두 채용시켰고 1억여 원의 금품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105명이 이유 없이 탈락되었으며 채용된 부모들 11명으로부터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3,700만 원까지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착수 이후 외부 서류 평가 점수표와 면접 채점표 파기 등 증거인멸 정황이 발견된 만큼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앞으로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이 뛰어난 청년 소셜벤처 창업 기업은 정부로부터 최대 1억 원의 창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당정협의를 통해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민간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소셜벤처는 주거와 일자리 등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당정은 창업 비용 지원과 함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소셜벤처로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해외여행에서의 꼴불견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이번 달은 연휴가 많아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핫키워드가 여행을 할 때 좋은 참고가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여행 에티켓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인 607명을 포함해서
23개국에서 18,2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유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위는 39%를 차지한 말썽 부리는 아이를 방치하는 부모가 차지했고요. 2위는 43%가 응답한 냄새가 심한 승객이었고 1위는 51%로 앞좌석을 발로 차는 승객이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는 앞승객이 의자를 눕히는 걸 싫어한다고 답했는데요. 그래서 자신도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42%는 잘 때만, 또 38%는 장시간 비행 시에만 의자를 눕힌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대륙별로는 유럽인들이 의자를 눕히는 것에 대해 가장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유럽은 아시아보다 개인주의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타인이 자신의 공간을 침해하는 걸 더 싫어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냄새에 대해서도 민감했는데요. 반면 아시아인들의 경우 무관심한 부모들에 대해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나라별로 생각하는 민폐 여행객의 유형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또 비행기 안에서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있거나 양말만 신는 경우도 참 많은데 아예 신발을 벗는 자체가 민폐라고 생각하는 여행객들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내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 건 어떨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3%가 꼭 신고 있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특히 멕시코인의 경우 85%가 신발을 꼭 신고 있어야 한다고 응답해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맨발도 괜찮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는데 일본인의 경우 16%가 괜찮다고 응답해서 기내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신발을 벗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히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화에 따라 생각하는 민폐 유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 참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난동을 부리는 승객이 나타날 경우 역시 나라별로 대처하는 것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62%는 바로 승무원에게 알리겠다고 응답했는데 한국인의 경우는 72%가 승무원에게 의존하겠다고 해서 승무원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39%가 가만히 있거나 무시하겠다고 응답했는데요. 반면 독일의 경우 22%가 직접 맞서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승무원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이 참 놀랐습니다. 네, 나라별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규정을 어기는 행동 역시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탁 수화물에 대한 추가 요금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 많은 짐을 기내에 싣는 것에 대해선 전체 평균은 27%였지만 미국인의 경우 과반수에 가까운 47%가 되도록 많은 짐을 싣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가족, 친구 등 일행과 나란히 앉기 위해 다른 승객과 바꿔달라는 요청은 전체적인 평균은 22%였지만 인도인의 경우 41%였다고 합니다. 공항, 또 게이트, 기내에서 SNS를 가장 많이 업로드하는 나라 역시 인도가 34%로 가장 많이 꼽혔는데요. 반면 기내에서 술에 취한 경험이 가장 많은 나라는 전체 평균 6%의 4배에 해당하는 비율로 한국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지난해에도 술에 취한 한국인 승객이 난동을 일으키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져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었잖아요. 더 이상 주치 승객으로 인한 오명이 없어야 할 텐데요. 네, 하지만 술에 취하는 것 외에는 한국인 여행객이 비교적 규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내에서 좌석을 옮겨달라고 부탁하는 건 전체 평균보다 4%가 낮은 18%였고 수화물의 규정을 어긴 경험 역시 전체 평균보다 낮은 4%였습니다. 호텔에서 객식 물품을 가져가는 건 전체 평균은 20%였지만 한국인은 14%에 불과했는데요. 또 투숙 인원을 마음대로 늘리는 일 역시 전체 평균인 8%보다 낮은 4%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른 면에서는 비교적 규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더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라마다 꼴불견, 민폐 여행객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바로 가장 환영받는 여행객은 예의와 규칙을 잘 지키는 여행객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